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백브리핑, 흔들리는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흔들리는 백브리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백브리핑이라는 게 뭐냐. 보통 정치인들이 기자들 앞에 섰을 때는 자기가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정책으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진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가서, 기자회견 뒤에 가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대답하는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백브리핑인데요. 오늘 저는 은평 주민들에게 저의 속마음을 그대로 바로 보여드리는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라 김종민의 속마음을 보여드리는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백브리핑입니다. 보시죠? 네. 저희가 요번에 그 은평을 무지개 은평으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뒤에 보면 의자가 무지개 색입니다. 괜찮게 보시나요? 보이시죠? 그런데 오늘 첫 시간인데 조금 가볍게 얘기할 수만은 없는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근래 민주당에서도 또 그 요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옛날 자유한국당이죠. 여기서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비례위성정당, 맞아, 위헌 꼼수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총선을 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주 국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진보정당 쪽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무겁고 진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백브리핑 통해서 할 얘기는 오늘 오마이뉴스에 오전에 아마 기사가 실릴 걸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하승수 유감이라는 제목하에 내용을 같이 읽어드리고 함께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무겁지만 오늘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승수 유감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는 당신과 내가 영원이라도 팔아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례 선거연합당이 아닙니다. 라는 부제입니다. 천천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하승수 대표를 그렇게 초조하게 만들었을까? 비례민주당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헌정당 미래한국당에 맞서기 위해 같은 꼼수를 부리는 것이 총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감지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비례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하승수 대표에게 대해서는 언급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거제 개혁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까지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대표이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었고 지난 몇 년간 선거제 개혁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함께 싸운 동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유감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승수 대표에게 깊은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제안한 선거연합정당을 현재 상황을 타개하라는 충심으로 이해해 보려고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실험이 아닌 꼼수 정치는 국민들의 환멸만 부추길 뿐입니다. 하승수 대표는 선거연합정당이 스페인의 포데모스, 뉴질랜드의 연합이라고 하는 정당 정치가 발달한 정치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승수 대표는 해외 선거연합정당에 대해 형식만 차용해 왔을 뿐 내용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선거연합정당의 내용적인 핵심은 두 가지로 사실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독자성과 공통성입니다. 연합을 하더라도 각 당은 독자성을 지니면서 연합의 전제 조건인 정책적 지향과 목표를 합의하는 것입니다. 선거연합정당은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자신의 가치를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목표와 지향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날 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지 오로지 의석수 확보를 위해 임시로 혹은 꼼수로 만드는 그런 정당은 아닙니다. 정당은 다르더라도 연합정당 하나의 이름으로 선거를 대응하고 선거 이후의 연합정당의 연합정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승수 대표의 제안은 각 정당이 지역의 후보는 자기 당으로 후보를 내고 비례만 연합한 정당의 후보로 낸 다음에 다 당선되고 나서 그 지분을 갖고 각자 정당에 돌아가는 이런 구상입니다.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미래통합당으로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시 이게 매번 헷갈립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의
당선자가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승우 대표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당 제도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비판을 해온 당사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비례선거연합정당을 만들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아니 미래통합당이 지지율보다 높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한간의 우려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우려에서 탄생한 그의 묘안이 실은 미래한국당에게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못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는 한참 부족하긴 해도 30년 고인물을 바꿀 아주 작은 마중물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연합정당은 그 작은 전진마저 송두리째 되돌리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승우 대표는 정치공학적인 방식으로의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공학이 승리한 선거 역사는 없습니다. 3월 1자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례민주당이 아닌 선거연합정당이 답이다 라고 하는 하승우 대표의 글에는 한국갤럽이 발표한 2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당별 비례대표 당선자를 예측했습니다. 그 계산에 따르면은 민주당, 미래통합정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정의당이 각각 민주당은 7석, 미래한국당은 28석, 정의당은 9석의 비례대표를 얻는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우 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예상 득표율을 합치면 53%나 되는데 두 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16석에 불과하고 이는 38%를 차지하는 미래한국당의 28석을 가져가는 것 비해는 현저히 적게 돌아감으로써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선거연합정당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효능감은 없고 실망감만 가득한 영역이었습니다. 이 실망감은 20대 국회에서 절정에 치달았습니다. 그나마 20대 국회의 성과를 꼽자면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꼽을 것입니다. 이 역시 정치공학적 의석수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이 결과는 얻어낼 수 없었다는 것을 하승우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4+1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혁공조를 통해서 얻어낸 성과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4+ 개혁공조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루어낸 것이지 의석수만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진 국회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 공학적 결합이 시대 정신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반공주의와 타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와 타협을 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위원정당으로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지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선거연합정당은 전략적으로도 패배로 가는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승우 대표는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미래한국당에게 의석을 뺏겨 진보개혁 진영의 의석수가 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패배주의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 패배주의에 기반해서 짜낸 묘안이 선거 비례연합정당 역시 이 전략은 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하승우 대표는 진보개혁 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선거연합정당이라고 했지만 틀렸습니다. 총선 승리는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개혁으로 화답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의석수 몇 석 더 차지하려다가 진보개혁 진영의 참패의 길을 걸으려는 것이 아닌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보개혁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목표부터 먼저 내려놓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재상 의원이 민주당은 비례대표 내지 말고 위성정당도 만들지 말자라고 주장한 것이라든가 백낙청 교수가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비례대표는 군소정당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자고 제안했던 것을 귀담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략적으로도 선거연합정당은 진보개혁 진영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보개혁 진영의 파이를 쪼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새로운 의석수를 창출할 힘을 갖고 있지도 않고 미래한국당을 막을 힘, 그 대안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례위성정당 간 대결을 부추겨서 양
위성정당끼리의 대결을 강력하게 부추겨서 역설적이에도 미래 한국당으로 유권자의 눈을 쏠리게 하는 그런 현상을 더욱더 강화시켜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거연합정당은 진보개혁 진영의 총선 참패를 불러올 수도 있는 무책임한 전략입니다. 가치와 원칙을 외면한 채 의석수를 중심으로 꼼수가 난무한다면 합리적인 진보 유권층, 지지층이나 중도 개혁층 모두가 다 급격히 이탈할 수 있습니다. 지지 철회뿐만 아니라 투표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비례 몇 석 얻으려다가 지역구를 포함한 총선 참패를 맛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거연합정당은 지난 20대 국회가 4+1 연대를 통해서 그나마 최악의 국회를 면할 수 있게 했던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의 성과마저 무덤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패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이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비례 위성정당이든 비례 선거연합정당이든 모두가 꼼수입니다. 수구 보수 정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밉다고 꼼수를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 정치입니다. 이는 국민만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의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거연합정당은 자기 반성이 결여된 오만한 주장이고 성큼 다가온 총선 일정에 급급한 조급한 전략일 뿐입니다. 오만함과 조급함이 만나는 정치는 최악의 정치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왜 20번의 정책을 내고도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했는가? 공공에서 시작해서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체 어디로 갔는가? 최저임금 1만 원과 52시간 노동은 왜 도대체 후퇴를 했는가? 불공정을 말하는 청년들에게 당장은 검찰개혁이 급하니 조금 나중에 합시다 라고 한 것은 너무 비겁한 변명이 아닌가? 아니, 공정사회를 향한 청년들의 외침에 침묵한 민주당의 386 의원들은 이미 새로운 기득권이 된 것은 아닌가? 낡은 정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이번 총선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21대 국회가 두 가지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촛불 항쟁에서 외쳤던 이게 나라냐에 대한 답이 있는 정치, 내 삶을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오는 정치, 이것이 촛불 이후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 상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함께 싸워왔는지 스스로 묻고 따지고 비판하고 정책 경쟁을 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하승수 대표는 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양당 정치의 낡은 판을 갈아야 합니다. 승자 독식의 비정한 정치가 한국 정치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고 노회찬 대표는 악마의 영혼을 팔더라도 연동형 비례제만 도입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존 양당 체제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를 위해 누더기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도입한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입니다. 낮은 수준이나마 연동형 비례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진 것도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양당 기득권 독점 정치 대신 다양제, 다양성 연합 정치를, 대결 정치 대신에 협치 정치를 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주문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거대한 비례 위성 정당을 등장시킨다면 대결 정치와 양당 정치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 뻔합니다. 하승수 대표의 초조함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하승수 대표가 도대체 왜 양당 정치의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려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당신과 내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민심이 반영된 선거제도의 개혁이지 정치공학으로 이합집산하는 꼼수 정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진보정치의 길을 걸어온 하승수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할 일은 명확관화합니다. 바로 양당 기득권 정치구조를 타파하는 길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 길에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순서로 진행한 김정민의 흔들리는 백브리핑이었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였지만 신중하게 주목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